전자발찌를 찬 성폭행범이 엄마와 딸을 동시에 성폭행하려 한 끔찍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그런데 이 모녀의 성폭행을 시도했던 50대 남성이 체포 당시에 내뱉은 말이 그야말로 경악스럽다는 거예요. 광주 한 주택가 그젯밤 9시 40분 술에 취한 51세의 A씨가 담을 넘어서 현관문이 열린 2층의 가정집을 침입합니다. 당시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50대 여성 B씨에 대해서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도와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며 강력 저항하자 이 50대 여성을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옆에서 자고 있다 깬 8살 딸에게도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이 남성을 깨물고 도망을 나가요. 그리고 이웃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말이지 이 어린 딸이 용기도 있었고 또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50대 남성이 체포 당시에 내뱉은 말이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나는 성폭행 못한 미수범이다. 아마 교도소 가더라도 나 얼마 안 살고 다시 나올 것이다. 라는 추가 범행까지 예고하는 듯한 섬뜩한 발언을 남긴 채 체포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괴한의 정체가 더 충격적이라는 것. 알고 보니 이웃 주민이었어요. 앞서 1년간 피해자 모녀가 사는 주택 1층에 새 들어 살았던 이른바 아랫집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아랫집 아저씨. 집 구조에 허언했던 A씨가 5년만 산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계획했던 사실이 나왔고요.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전과 15번에 성범죄 전력만 3차례,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 중이었습니다. 2015년 만기 출소 뒤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적도 있어요. 8개월 추가 복역을 했던 적도 있고 2026년까지 전자발찌가 부착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박 교수님, 일단은 이 범인이 체포 당시에 내뱉은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나 다시 나온다. 곧 나온다.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전가 15범인데 그중에 성범죄 전가가 이제 3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구속과 이제 처벌을 반복했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형사 사법 시스템 이 어떻게 이제 운영되는지 이거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성범죄를 완전히 저지른 게 아니라 이제 미수를 한 거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형사사법제도를 조금 경시하는 듯한 그런 취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주게 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추가적인 말로 아주 심리적인 고통을 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CCTV에 포착된 장면도 저희들이 화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1년 동안 아랫집에 살았던 그냥 평범해 보였던 아랫집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층의 구조를 환하게 알 수 있었고 특히 그 위층에 8살 어린 딸과 50대 엄마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악용하고 범행으로 타깃을 삼았다는 점이 더욱더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손수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성범죄자들의 어떤 그 재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고 또 실제로 이런 재범이 이루어진 경우에 가정이 파괴될 수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런 가정 파괴 정도가 심각할 수 있었던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물론 범죄라는 것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개개인이 범행을 결심하고 결행을 할 경우에 완벽하게 국가와 사회가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조치에 성공한 사례가 있겠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그런 사례는 없어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비록 그 전자발찌, 즉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지금 부착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거죠. 그렇군요.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저씨 모르는 사람이 와서 때린다고.
그 시커먼 놈이 나오게 됐어. 맞지? 이게 한 놈이야. 얘그 살던 놈이야. 하지 못했다고. 나는 미수범이라고. 이제 나는 나가도 얼마 안 살고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8살 여자아이의 어떤 그 용기로운 행동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엄마까지 폭행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잠에서 깨어보니 1층 아저씨가 돌변을 해서 본인까지 몹쓸 짓하려고 했을 때 깨물고 달아나서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 여자아이가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이제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어머니가 이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빈틈을 노려가지고 아이를 갖다 빨리 도망을 가도록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어른들에게 예. 이제 그 아줌마에게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 위험 상황을 갖다가 알리고 일단 현장을 피한 것은 아주 적절하고 굉장히 그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남성이 이미 동네에서도 술만 마시면 시비 붙는 유명 인사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일용직 노동자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번은 이제 전과가 이제 있는 사람이고 이제 평소에도 이제 술을 마시면 이제 이웃 주민들이나 술집 주인들과 여러 가지 시비를 붙고 했던 그런 사람이어서 이제 동네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여름철이라고 이 현관문 여시는 분들 많은데 얼마 전에도 현관문 열린 집을 범행으로 노렸던 기사 소개해드렸는데 좀 현관문 덥더라도 꼭 닫으시고 세상이 흉흉하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